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미중 패권 전쟁 위주로 경제 상황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종합이 1.07 빠졌고 S&P 500이 0.25% 빠졌습니다. 제가 어제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못 사서 좀 아쉽고요. 그래서 왜 빠졌는지 봤더니 구인 건수가 이제는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제 뭐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이제 뭐 기준금리 동결하자는 이런 여론이 더 커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커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커지고 있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원래는 뭐 고용이 낮게 나오면은 오히려 좋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제는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왜냐? 이거는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고용이 또 안 좋게 나온다는 얘기가 맞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얘기인데, 경기 침체가 오면은 주식이 빠지겠죠. 그래서 안 좋다고 이렇게 시장에서 해석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QQQ나 TQQQ 그리고 SOXL도 뭐 5.18% 빠졌고, 그다음에 TQQQ는 3.2% 빠졌다. 그래서 고점 대비는 70% 마이너스, 그다음에 SOXL은 78%. 저는 어제 매수를 걸어놓고 잤는데 그 가격에 매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시 또 SOXL 마이너스 3.87%고요. 그 다음에 TQQQ는 마이너스 16%다. 그래서 존버나드 반대로 하면은 꿀이다. 이렇게 존방꿀이라고 해서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랑 좀 제가 오른다고 좀 반도체 지수 오른다고 설레발을 좀 쳤는데 오히려 이제 또 다시 또 떨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존버나드랑 반대로 하면 꿀이라는 존방꿀이라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경기 침체가 눈앞에 왔다. 그래서 이런 우려감 때문에 전기차랑 어제 보니까 반도체주가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자고 하면은 전기차 관련주 있잖아요. SQM, 그다음에 니콜라, 니비안, 루시드, 테슬라, 뭐 리튬 아메리카스, 알버말, 그다음에 뭐 샤오펑, 니오, 리오토 다 전기차 관련주들이 다 마이너스였습니다. 다 마이너스였고, 네, 쭉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구성 종목 있잖아요. AMD, 엔비디아, 인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다 마이너스였습니다. TSMC, 퀄컴 다들 마이너스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은 결국 기술주들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우려 때문에 필라델피아랑 반도체 지수랑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주가 빠졌는데, 이럴 때일수록 그냥 저는 저점 매수 한다고 해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필봤나 한번 빠지는 거 보고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중국에서 뭐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뭐 엔비디아나 이런 뭐라고 해야죠, 이런 반도체 규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똑같이 마이크론이 안보에 뭐 이런 악영향을 미친다 해서 지금 뭐 M&A 딴지를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마이크론을 지금 뭐 제외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중국도 이렇게 체면 살리기죠. 솔직히 마이크론이랑 그렇게 거래를 많이 안 하는데 중국에서는 그냥 자기도 이렇게 미국도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마이크론의 제재를 이렇게 가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출 제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걸로 중국은 미국이나 아니면 여타 국가들을 흔들려고 하고 있죠. 특히나 히토류, 중국이 갖고 있는 히토류 이런 무기라고 해죠. 히토류 무기화는 예전부터 계속 거론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히토류 이 자석을 만드는데, 이 자석이 중요한 게 이게 모터에 들어가면 자기장을 형성을 해서 모터를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 이 파워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 모터를 돌리는 힘을 만들어주는 이 자석을 만드는 이런 광석이 히토류라고 보면 됩니다. 네오디듐이랑 사마륨 코발트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자석을 만드는데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이게 중국에서 많이 재련되고 가공된다.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네오디듐은 84%, 일본에서 15%, 그다음에 사마륨은 지금 중국에서 90%, 일본에서 10% 이렇게 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 가장 중요하죠. 환경 분야, 전기차 풍력 발전에 쓰이는 모터, 이 모터 돌릴 때 이 자석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항공 우주 분야, 이 최첨단 분야에도 당연히 들어가고, 전자제품, 에어컨이나 휴대폰 여기에도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다른 나라에서도 히토류는 많아요. 히토류 자원이 부족한 게 아니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히토류, 리튬 자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 재련 기술을 중국이 하고 있다. 뭐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환경 오염도 많이 시키고 그래서 중국이 하는 거다 하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기술력이 중국이 좋습니다. 이런 재련하는 기술력과 노하우가 중국이 갖춰서 그런 거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이런 데서 만들 수 있겠지만 이 단가가 안 맞습니다. 저비용에 생산을 못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생산을 해낸다. 우리가 예전에 그 요소수 사태도 그랬었잖아요. 그게 다 왜 그렇게 되냐. 결국은 단가가 안 맞아서 우리나라는 요소수를 못 만들어내니까 중국에서 그렇게 수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뭐 니들이 이렇게 수출 안 하면 우리 뭐 미국에서 만들어, 캐나다에서 만들어 이렇게 한다고 쳐도 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이게 단가가 맞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고요. 그래서 뭐 중국 입장에서는 여유롭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히토리 제재 이런 걸 제가 서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서로 교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 제재를 하다 보면은 피해보는 거는 소비자나 우리 국민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잡지 못할 것 같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히토류가 이렇게 광물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 재련하는 거를 중국이 제일 많이 하고 노하우도 많이 갖고 있다. 특허도 많이 갖고 있고요. 리튬이랑 히토류, 원자재 이런 가공과 재련은 중국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고, 이런 거를 충분히 배터리에서도 무기화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9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 이게 또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냐 높게 나오냐 이거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또 변동이 있을 것 같다. 물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게 나와야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걸 생각하고 뭐 금리 동결이나 인하 이런 흐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오면은 뭐 시장에서는 좋게 반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지금 3월 차이신 서비스 PMI가 나왔는데 28개월 내 최고치로 올라갔다. 그래서 리오프닝이 이제는 진짜 회복세로 이어지고 뭐 큰 제조업과 내수 산업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7.8%, 57.8로 나왔는데, 이게 50보다 높으면은 경기 확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가 서서히 확장되고 있다. 그러면은 뭐 전기차도 계속 많이 팔리겠죠. 많이 팔린다고 치면은 결국 뭐 실적 개선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차이나 전기차나 아니면은 다른 전기차 뭐 테슬라나 이런 데도 오르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6일날 S&P 글로벌 및 차이신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3월 차이신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 PMI죠. 57.8로 예상치에 55보다 모두 상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연속 상승인 동시에 2020년 11월 이후 28개월 내 최고치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선 이상으로 간다고 하면 경기 확장이고, 이하면 경기 수축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계속 가시면 신규 주문이 늘어나고 있고 고용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앞으로 경기가 살아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서 뭐 중국 증시에는 좋게 작용할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유럽이 중국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 중국에 목맬 수밖에 없다는 거. 왜냐하면 마크롱 대통령이 제가 간다고 말씀드렸죠. 결국 베이징에 방문을 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베이징에 방문을 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에게 시진핑 국가주석은 극진한 예우와 커다란 경제협력, 이거를 마크롱 대통령도 이거를 보고 갔겠죠. 커다란 경제협력. 왜냐, 지금 마크롱 대통령 뭐 연금 개혁한다 해서 뭐 시위가 많이 일고 있고 막 못 살겠다 지금 데모도 많이 하잖아요. 뭐 프랑스나 독일도. 그런 것처럼 결국은 경제다.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살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돈이 많은 게 결국 중국이다. 그리고 중요한 게 미국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어느 정도 마크롱이라는 프랑스 대통령의 우군을 마련해서 유럽은 잠재적으로
대중국 견제 연대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려고 지금 중국이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크론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 직후에 우크라이나 문제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랑 얘기를 나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평화 협력에서도 미국이 빠지고 오히려 시진핑의 이런 평화 중재안 이런 게 오히려 이런 얘기도 나왔겠죠. 이런 걸로 아마 중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도 중국의 입지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거는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금 뭐 경제가 급하니까 에어버스, 로레알, EDF 국영 전력 회사죠. 이거 대표들이랑 60여 명의 대표들이랑 가서 중국이랑 이런 어떤 경제 교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계속 오갔겠죠. 그래서 뭐 똑같습니다. 중국은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나 아니면 숄츠 총리, 독일 총리처럼 이런 경제 교류하면서 아마 프랑스에도 뭐 전기차나 이런 게 뭐 교류하면서 팔리도록 하겠죠. 그래서 유럽 쪽도 뭐 우리가 뭐 배터리가 못 먹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이런 수출을 이렇게 교류가 하다 보면은 뚫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류가 저는 더 많이 이렇게 될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게 중요하죠. 점점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위안화가 많이 퍼질 겁니다. 유럽에도 위안화가 퍼지고 그 다음에 사우디 중동에도 위안화 결제가 점점 퍼지면서 뭐 달러는 이미 뭐 세계 통화니까 자리에 계속 있겠지만 위안화 비중이 점점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는 뭐 패권을 지킨다고 뭐 점유율로 많이 있어서 패권을 지킨다고 쳐도 위안화 상승력이 더 높아진다. 그러면은 중국이 더 많이 행사를 하겠죠. 힘을 행사하면서 더 커지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중국제 뭐 상품이 많이 수출되겠죠. 그럼 전기차도 많이 수출될 거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랑 위안화랑 붙어서 누가 이길까 그렇게 고민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달러 패권이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모르겠다. 이제 금을 갖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지금 생각들이 많아져서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달러랑 위안화랑 붙고 있으니까 오히려 금값이 계속 올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까지 우려가 되고 있으니까 금을 갖고 있어야겠다 이런 여론이 커지면서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이제는 신냉전 시대죠. 그래서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고 중간지대는 없어지고 이제는 뭐 신냉전이 격화되고 있고 점점 미중 갈등이 더 커지는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원래는 1989년에는 나토 회원국이 16개였는데 23년 4월에는 31개국으로 늘어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결국 나토의 이런 확장 때문에 발발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냉전 시대가 점점 되는 것 같고 러시아와 중국 그 다음에 뭐 인도, 브라질, 사우디 이렇게 점점 뭉쳐가면서 냉전 시대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근데 이게 뭐 예전 냉전 시대처럼 아예 교류를 안 하는 거 아니고 서로 교류하면서도 이런 뭐라고 해야죠? 살짝 편을 먹는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지금 대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만 차이 총동이 지금 미국에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뭐 메카시 하원 원장도 만나고 이렇게 교류를 한다고 했는데 이 내년 대만 총선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차이 총동이랑 다른 쪽에 마선생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랑 친중이냐 아니면은 친미냐 이 두 개의 대결인데 누가 승리하냐에 따라서 이 뭐라고 해야죠? 국제관계가 많이 바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만을 이용해서 중국을 지금 자극하고 있다 미국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반도체 제재가 계속 있으니까 화웨이는 계속 R&D 센터에서 반도체 장비를 계속 중국산으로 교체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게 나중에 미국의 이런 제재가 오히려 자기한테 외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는 이런 여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기 어디서 보니까 반도체 이게 최첨단 장비는 화웨이도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수율이 안 맞아서
수율이 안 맞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율을 맞추는 거는 계속 하다 보면은 수율이 맞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걱정이다. 이 기술이 반도체 기술도 중국이 다 따라와 버리면은 이제 제재할 게 몇 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리튬 값이죠. 리튬 값이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걱정인데 중국에서는 지금 일부 리튬 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 뭐 예를 들어서 유가처럼 계속 떨어지면은 오펙 뭐 회원국들이 감산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튬도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제 감산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생산을 조금 멈췄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거든요. 아, 진짜 리튬 가격 하락이 계속 떨어지는 게 조금 저도 걱정이거든요. 지금 아시아의 리튬 수도라고 불리는 장시성의 이춘시 아시죠? 이춘시에서 이 리튬 중국의 이춘시에서 리튬 생산을 조금 줄이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거는 또 리튬 생산 업체가 마진이 안 남으면은 또 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요 조절, 그러니까 공급 조절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줄어들까 하니까 경기 침체 여파랑 그다음에 판매량 1, 2월 달 감소가 했었잖아요. 12월부터 1, 2월 감소를 하니까 이게 계속 감소하겠다 이렇게 예측이 나오면서 미리 이런 리튬 가격이 계속 떨어진 것 같다. 하지만 뭐 지금 3월 달부터 전기차 판매량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지켜봐야 되는데 전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이 바닥이지 않을까. 바닥이면서 이게 리튬 값이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으면은 여러 기업들이 또 수익을 많이 내고 특히나 완성차 업체들은 또 리튬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마진이 늘어나면서 다음 분기 때나 다다음 분기 때는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지금이 저는 저점이라고 보고 이게 뭐 자동차 전기차 업체나 아니면은 뭐 배터리 이런 거를 모아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원자재든 너무 많이 이렇게 갑자기 하락하거나 갑자기 오르는 거는 좀 좋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안정돼서 좀 뭐 다른 전기차 업체나 아니면은 배터리 업체들도 좀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게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 비아디 소식을 전해 드려야죠. 비아디가 지금 세 개 시리즈죠. 비아디 아토3, 탕, 그다음에 한 EV 이렇게 세 개 시리즈를 스페인에 런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에도 이제 비아디 차량이 수출될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아디가 지금 뭐 XCMG라는 뭐 건설 장비 업체인가 봐요. 이 업체랑 공급 계약을 추진했다 배터리를. 그래서 이거는 전기로 다 트럭이나 아니면 로더, 크레인, 굴삭기, 대형 트럭, 경트럭 다 만드는 이 장비 회사에 배터리를 이렇게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다 전기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경유 이런 게 아니라 전기로 만듭니다. 이렇게 전기로 다 이런 중장비나 이런 게 나중에는 다 바뀔 것 같다. 그럼 뭐 탄소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걸로 계속 넘어가고 있고 이거를 하는 데가 중국이랑 몇 업체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지금 전기 굴삭기 이렇게 전기 포크레인이라고 해야 되나? 전기 포크레인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이 배터리 여기인가요? 여기에 들어가나? 이 배터리가 비아디 배터리가 들어갈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중뽕이라고 저보고 하시는데 이런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중뽕이 아니라 이런 기술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이런 걸 개발해야 되는데 어디 업체가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아디 이게 중요하죠.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밑밥을 깔아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GS 글로벌에서 유통하는 비아디의 T4K 트럭이 지금 들어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시일이 4월 6일 날 출시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출시 행사를 했는데 지금 대단합니다. 지금 T4K라고 이 전기 트럭이 들어오는 건데 쉽게 말해서 우리 포터랑 본 거 아시죠? 그거 전기 트럭 나왔었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비아디에서 출시를 하는데 가격이 4,669만 원인데 이게 뭐 보조금 여러 가지 합치면은 뭐 1,000만 원 후반 그렇게 출시가 될 거라고 하고 있는데 쭉 보시면은 충전을 다 하면은 최대 246km 갈 수 있고요.
그 겨울에는 209km까지 주행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82kW시고 그다음 배터리 용량이 그렇고 전기 모터는 출력량이 140kW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상용차 최초로 그러니까 트럭이나 버스 이런 거 최초로 V2L 아시죠? 지금 뭐 이걸로 전기를 연결해서 뭐 전자레인지나 TV나 커피 머신 이런 걸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트북, 뭐 스마트패드, 뭐 보조 배터리 이런 것도 충전할 수 있어서 중요한 게 뭐다 이게 나중에는 뭐 캠핑용으로도 쓰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뭐 AS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GS 글로벌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GS 오토 오아시스나 자율자동차 이런 협력 정비소에서 정비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보조금을 최대치로 받는다고 치면은 1,900만 원대도 뭐 구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포터보다 본거보다 오히려 더 성능이 좋을 거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트럭 이런 뭐 소개하는 영상인데 좀 웅장하네요. 소리가 이렇게 웅장하네. 트럭이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나온대. 근데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죠. 이렇게 트럭이 나오는데 사람이 많이 모여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트럭 나오는데 이렇게 취재진도 많이 몰려있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7일부터 이게 지금 주문이 뭐 카카오티에서 여기서 주문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 한번 내부랑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뭐 전기 트럭이니까 확실히 최첨단으로 보이죠. 뭐 그냥 우리가 예전 경유 트럭 그거랑은 다르게 조금 뭔가 그래도 트럭인데도 좀 뭔가 있는 것 같다. 전자제품이랑 이런 게 조금 더 좋아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탈 수 있으면 이걸로 타서 운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바뀐다고 치면 전기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회사 차량이랑 이런 전기 차량들이 이런 전기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비아디가 T4K 이 트럭 그러니까 전기 트럭으로 만약에 수출에 성공을 한다고 치면은 이거에 성공을 한다고 치면은 결국 들어오는 거는 또 따로 있겠죠. 이제는 뭐 가성비를 앞세워서 이제 아토3 이게 중요한 거죠. 소형 전기 SUV 아토3 이게 3천만 원대 중후반으로 나올 건데 이게 또 들어오지 않을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럭이 어떻게 한국에서 성공하냐가 아마 비아디가 더 들어올까 말까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까 이거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중국 자본이 뭐 계속 들어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서서히 들어옵니다. 지금 버스에서 이제는 트럭 그 다음에 이제는 뭐 더 큰 트럭도 나오겠죠. 더 큰 트럭도 아까 보셨다시피 비아디가 생산해낼 수 있고 이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큰 트럭도 들어오고 점점 더 이제 중국 자본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뭐 ESG다 탄소 중립해야 된다 탄소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중장비도 결국은 경유에서 전기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전기 중장비를 만드는 업체가 한국에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결국 아까 비아디가 트럭에서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뭐 포크레인이나 이런 로더나 이런 장비들이 그냥 무혈입성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 시장은 중국이 장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다. 그리고 전 이렇게 지금 비아디의 전기 트럭이 들어온 게 뭐가 좋냐? 결국은 현대도 경쟁을 하면서 기술 개발을 하면서 고객 이런 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뭐 긍정적이다. 이런 경쟁을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와서 비아디가 또 성공을 해서 더 많이 팔려야 또 뭐 차이나 전기차 주가도 오르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 트럭이 국내에 상륙을 한다는 거 내일부터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이거 한번 나중에 또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은 지금 뭐 전기차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태양광이나 풍력도
엄청나게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분석을 했었는데 현재 지금 중국 정부가 목표로 삼은 것보다 거의 3배 더 많은 풍력 터빈과 태양전지판을 통해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 낼 것 같다.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60년까지는 이제 에너지 자급자족을 중국이 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원래는 원자력으로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태양광이나 풍력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더 많이 짓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짓다 보면은 결국 전기차 이런 상용화가 더 빨라지겠고 그 다음에 친환경으로 더 빨리 가겠죠. 그래서 이런 발전이 정말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데 투자하고 싶으면은 뭐 태양광 업체나 이런 것도 봐도 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일단은 전기차부터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뭐 투자하는데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이라고 느끼고요. 제일 지루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저는 계속 수량을 더 모아가고 있고요. 뭐 차이나 전기차 말고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뭐 S&P 500 다 모아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